우리가 청년대학부에서 제자훈련을 하고자 할 때 그 이제 실제적인 그 내용들 그것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제자훈련 자체와 관련해서 지금 많은 책들에서 다루고 있는 그 내용들이나 많은 세미나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자체를 제가 중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기를 바라시고 저는 청년대학부에서 제자훈련 또는 LTC 같은 거 하고자 할 때 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그 실제적인 문제들 그것을 먼저 좀 그것을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국교회 전반적인 풍토 속에서 이 제자훈련 또는 LTC 이런 것들은 단기 제자반 또는 단기 LTC 같은 형태로 먼저 시작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보통 사랑의 교회의 청년대학부에서는 한 1년 정도, 약 32주에서 40주 정도의 훈련 과정을 통해 가지고 소그룹 리더 한 사람을 배출합니다. 사랑의 교회 일반 장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2년 과정, 32주 곱하기 2해서 2년 과정 동안을 통해서 한 명의 리더를 배출합니다. 그러나 청년대학부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또 청년대학부의 멤버들은 일반적으로 청년대학부에 몸담는 평균적인 기간이 한 2, 3년입니다. 이 때문에 한 1년 정도밖에 훈련을 못 시키죠. 그리고 또 청년 이 대학생들의 수용성 그것은 좀 뛰어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만 잘 훈련시켜도 상당한 효과를 보게 됩니다. 그러나 이러한 1년 정도의 훈련마저도 한국교회의 97, 8%의 청년대학부 상황에서는 거의 가능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훈련받을 토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또한 훈련가 자신도 훈련가로서의 역량과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단은 한 7, 8주에서 길면 12주 정도까지의 단기 제자반 또는 단기 LTC 이런 것들을 개설해보고 운영해보고 한두 번 정도 해본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한 15주 내지 20주 정도로 그 다음 모아서 할 때는 해보시고 또 그것을 또 경험한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나중에 한 30주에서 그 이상까지도 가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 제자 훈련가로서의 그 근육을 단계적으로 키워가는 것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면 또 청년대학부 상황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제자훈련의 실제와 관련된 것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. 훈련생을 발굴하는 일. 이것은 우선은 훈련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이 목적에 맞게 사람을 모집하고 선발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훈련 자체의 그 목적이 아주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을 이제 발굴해내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웬만한 풍토 속에서는 훈련받고자 하는 그런 청년들을 발굴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훈련시키려고 하는 훈련가 자신이 그 사람들을 모집하기 전에 먼저 탐색하는 그런 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그래서 훈련자가 그 피훈련생, 잠재적으로 앞으로 훈련받을 그 피훈련생으로 대상이 될 수 있는 그 사람들과 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훈련자 자신의 자기 노출이 그들에게 먼저 필요하고 또는 이미 소그룹 리더가 있어서 소그룹이 돌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소그룹 리더들의 그 어떤 멤버들에 대한 관찰 또 어떤 설득 또는 추천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1차적으로 소그룹 리더들에 의해서 걸러진 사람들을 추천받거나 아직 소그룹 그러한 리더들이 없다면 훈련가 자신이 먼저 자기 노출을 하는 가운데 교제를 해보면서 누가 훈련받으면 좋겠다고 하는지 하는 것들을 잘 분별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. 또 막상 훈련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맨투맨으로 그 면담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
이 사람이 훈련받기에 적합한지, 또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, 또 그것을 끝나고 나서는 또 공동체에 유익한 그러한 그 헌신을 할 수 있을지 하는 것들을 잘 알아보는 이 맨투맨 면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그리고 어떤 관심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으면 누가 적합할지를 보기 위해서 그룹 안에서 대화를 좀 유도해서 저들 가운데 누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고 영적인 반응성, 이 spiritual responsiveness라고 하는 이 영적인 반응성이 좀 뛰어난지 하는 것들을 좀 살필 필요가 있고, 또 어떤 재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to do, 뭔가 할 수 있는 일, 역량, 그 to be, 됨됨이, 이 성품, 이 제덕이 겸전한지 하는 것들을 본다든가, 또는 훈련을 받고 나서 공동체를 실질적으로 섬길 수 있는지, 이 available한지, 가용적인지, 아니면 훈련받고 그냥 군대로 가버려야 될지, 아니면 또 뭐 어디 단기 연수를 떠나기 위해서 어디로 갈지,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훈련생을 모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군대 갈 사람들에게도 훈련이 필요하고 또 어디 해외 나갈 사람에게도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. 그러나 그러한 것을 알고 훈련을 시켜야지.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저들이 훈련을 받고 나면 공동체에 다 기여하리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 일이 안 일어난다고 한다면 굉장히 험한 일들이 많게 되고 공동체의 피로를 채운다고 하는 중요한 점들은 메꾸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그런 점에서 그러한 것들을 잘 살필 수 있는 어떤 이 면담이라든가 또 그룹 간에 같이 대화를 해보면서 그런 것들을 파악해 본다든가 하는 이 살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또 누가 공동체에서 좀 존경받는 그런 청년인지 같은 또래 가운데서도 저 사람이 훈련받고 리더로 세워지면 그래도 좀 용납할 수 있고 수긍할 수 있다고 보는지, 좀 그런 면에서의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런 면에서는 약간의 뒷조사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모집 전에 이 탐색 기간을 잘 가지면서 이 훈련자가 피훈련생에 대해서 선택하는 것, 어떤 이 선택성의 이 자질, quality of selectiveness, 이 선택할 수 있는 능력, 이것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. 이 이야기는 사람을 차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을 구별하라는 얘기입니다.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를 구별할 줄 아는 그러한 이 눈이 특별히 좀 필요하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 홍보를 해서 또 어느 정도 뜸을 들여서 알리는 기간이 있는 가운데 모집하는 게 좀 필요한데, 이 홍보하는 일은 가장 파워풀한 홍보는 목회자가 강단 사역을 통해서 설교 중에 사람을 훈련시켜야 될 필요성, 또 양육받아야 될 필요성, 정말 우리 공동체는 사람을 키우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, 앞으로의 비전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를 배출하는 거라든가 하는 이런 것들을 강단 사역을 통하여서 일단 잘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제자 훈련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고 알려지게 되면은 준비가 되지만, 그런 것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제자 훈련생을 모집한다 광고했을 때는 막상 저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태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. 또한 같이 기도하는 공적인 기도 자리가 있으면 이 제자 훈련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. 꼭 우리 공동체 아주 필요하고 아주 적합한 사람이 이 훈련받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생겨서 일어나게 해달라고, 또 훈련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게 해달라고, 우리 공동체도 훈련받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아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, 뭐 같이 기도한다든가 하는 일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. 그런 사전에 워밍업 작업을 해놓고 이제 공적인 광고를 할 필요가 있는데, 처음에 하는 이 공적인 광고는 아주 매력적인 로 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훈련 받아야 될 그 내용들을 다 소상하게 알려주고, 커리를 알려주고, 이 훈련을 받고 나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해 있을지 그것이 좀 그려질 수 있는, 또 그것을 사모할 수 있는, 그러한 좀 동기유발할 수 있는 그런 훈련 내용에 대한 광고지, 홍보지 같은 것들이 저는 꼭 필요하다,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선발 기간으로는
선발 기간 중에는 반드시 청렴대학부에 이 제자훈련 받고자 하는 사람의 어떤 신청할 수 있는 신청서 그들이 좀 다녀야 되고, 또는 뭐 어디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신청서 양식이 좀 있어야 되고, 그 다음에 물론 그 신청서 양식에는 선발 기준 같은 것들이 좀 제시되어 있어야 되죠. 특별히 어떤 구원받은 사람이라든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든가, 또는 어떤 영적인 그러한 일에 대한 관심이 있다든가, 또는 이 훈련받고 나서의 또 이 가용성, 시간을 낼 수 있다라든가, 또는 그 소그룹 리더로서의 이 포텐셜, 잠재력, 그런 은사가 있는지라든가,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주는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그리고 이런 경우는 좀 행복한 경우인데, 희망자는 많은데 선발을 누구를 해야 될지 좀 확실하지 않은 경우, 이런 경우 그래도 좀 행복한 경우죠. 대부분의 경우는 아직 훈련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부족한 것이 일반적인 풍토이기 때문에요. 그럴 경우에는 일종의 예비 제자반 같은 것을 한 4주 정도를 먼저 운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러면서 한 달 정도를 지나고 나면은 탈락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걸러지는 그런 과정이 자연스럽습니다. 그리고 예비 제자반을 좀 할 때는 조금은 좀 힘들고 세게 해서 정말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의 그 어떤 준비, 그것들을 좀 보고,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좀 스크린 아웃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게 해서 이 정해진 누구를 훈련시켜야 되겠다라는 사람이 또 살피고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확정이 되면 그들에게 선발된 것을 통보해줘서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. 근데 문제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하는 훈련생이 없을 때 이게 어떻게 할 것인가. 그런 경우가 가장 사실 많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자나 훈련가들은 피훈련생, 이 잠재적인 훈련생들의 그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끊임없이 동기유발해주고 1대1로 좀 면담해주고 격려하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필히 하셔야 되고, 아직 한 반 정도, 적어도 5명에서 한 10명 정도를 모아서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한다면 한두 명, 두세 명 정도를 짧게 4주, 5주 이런 식으로 어떤 좀 기초적인 성경 공부 같은 것들을 같이 해보면서 여러 사람들을 그렇게 해보는 그런 일들을 하고,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식 제자반을 모집하는 그것도 필요하지 않나, 그렇게 생각합니다. 또 피훈련생들 가운데는 이미 대학생 선교단체들이나 또는 다른 교회에서 이미 훈련을 받고 온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훈련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되 좀 정확하게 살펴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서 하는 훈련에 새롭게 전부 다 해야 될지, 아니면 한 70% 정도만 하면 좋을지, 아니면 한 30%만 해도 될 것인지, 아니면 안 하고 적당한 오리엔테이션만 세우고도 소그룹 리더로 세울지 하는 것들을 잘 판단하셔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. 그러나 적어도 한 공동체의 소그룹 리더가 될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도교육자 또 훈련가의 손을 거쳐가지고 배출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.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50% 이상의 그 과정은 거치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나. 그리고 가능하면 훈련의 내용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훈련가가 다르다 보면, 또 환경이 다르다 보면 가능한 한 FM으로 다 훈련을 거치게 하는 것이 가장 정석이다.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